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문제들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9번 문제 봅시다. 우선은 9번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다섯 번째에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지? 이걸 갖다 이제 바꾸게 되면은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B가 될 거라서 얘가 4다 라고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4D가 돼서 얘가 13이다 라는 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둘을 갖다가 이제 둘이 연립해갖고 첫째 항 공차를 알아내면 될 거고 그리고 요 둘을 갖다가 내가 빼주게 되면 첫째 항은 사라질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3D가 되고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니까 공차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공차 3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첫째 항은 1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3n으로 시작하고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어. 그지?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얘를 갖다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n 대신에 k를 넣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서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얘가 3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을 넣으니까 그럼 얘는 3k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에 갖고 k는 1부터 10까지를 갖다 계산해 주면 되겠지. 문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부분분소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걸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부분분소 공식이 a b분의 k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b-a분의 k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라는 공식에다 넣어주면 될 거고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k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식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얘는 b에서 a를 빼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1이니까 3k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로 바뀔 거야. 그죠? 거기다 이제 시그마에 갖고 k는 1부터 10까지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고 3분의 1은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니까 앞에 3분의 1을 빼주고 나머지 대입해 주면 될 거야. 그래서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1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 나올 거고 2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4분의 1 빼기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7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렇게 쭉 해갖고 10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얘는 28분의 1 빼기 10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31분의 1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계산하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국 남는 건 얘랑 얘만 남는다 가 되는 거고 그거 나머지 계산해 주게 되면은 3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31분의 1이 되는 거고 통분해서 계산하니까 그럼 얘는 31분의 30이 될 거고 약분하면 10이 돼서 답은 31분의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우선은 코사인 A가 4분의 3이고 AB 길이가 4고 AC 길이가 6일 때 코사인 B를 갖다가 구해라 라는 문제야. 그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선은 너희들이 임의로 삼각형을 하나 갖다가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임의로 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ABC라고 쓰고 뭐 임의로 아무데나 우선 써주면 돼. 그래서 코사인 A가 여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B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4다 라고 얘기한 거고 AC의 길이는 6이다 그럼 여기가 6이구나 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그지? 그래 나보고 구하는 거는 코사인 B 여기를 갖다가 이제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지금 요 각이 하나 주어져 있고 주변이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각이 하나도 없거나 각이 한 개의 경우는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써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길이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그죠?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요 각을 갖다가 구해도 되고,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을 갖다가 구해도 돼. 근데 문제는 코사인 b를 갖다가 구하려 했으니까 결국 나는 코사인 b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의 공식을 갖다 써주면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다 라는 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각을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적으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는 공식에다 넣어주면 얘 쓰고 얘를 써주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걸로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제 같이 해볼게. 그러면 요 길이를 갖다가 내가 a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주면 a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의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구나 라는 게 될 거고, 코사인 a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해주면 될 거야. 그럼 얘는 16 더하기 66의 36에다가 얘가 4분의 3이니까 얘랑 4가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12에다가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6이 돼서 얘는 16이 나오겠구나 가 될 거야. 그럼 결국 a는 4일 수밖에 없겠지. 길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그죠? 그럼 얘가 이제 4구나 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b 구하는 공식, 이걸 갖다 접목해서 써주면 될 거야. 그러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b가 얘니까 결국 얘랑 얘를 갖다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4 곱하기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얘를 갖다 이제 계산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요거 뭐 약분할 거니까 계산은 이따가 놔두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얘 계산하면 16, 16이니까 32가 되고, 그럼 32에서 36을 갖다가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약분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10번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로 모든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너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해. 자, 문제에서 보면은 이것이 7의 배수이다 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는 뭐 첫째 항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7의 배수다 라는 걸 가장 먼저 증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K를 넣었을 때 7의 배수이면 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여기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너희들이 적어두는 게 좋아.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에서 증명하는 문제는 요 마지막 내용을 한 옆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에 3에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이것이 7의 배수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얘가 7의 배수다 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은 문제 중간에 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 좌우가 등호가 있잖아. 이건 둘이 같다라는 뜻인 거니까 얘를 구하고자 한다면 얘네들 나머지를 그냥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도 요 가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다르게는 내가 지금 얘를 가지고 얘가 7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여기다가 뭔 짓을 해야지 얘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돼. 근데 여기에는 지금 3K 플러스 3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8을 곱해야 얘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뭐 여기다가 8을 곱하는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같이 보면 등호가 있는 문제니까 그냥 얘를 그럼 넘겨서 없애주면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로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결국 얘는 2의 3제곱만 남아서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또 이제 같다라고 나온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가 지금 8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구하려면 얘를 8n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원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7m이라고 하는 애가 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다시 정리를 해서 2의 3k 제곱에 대해 정리해보면 얘는 7m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 2의 3의 k제곱을 대신에 얘를 갖다가 넣어줘서 정리를 좀 해주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그래서 얘는 8에다가 곱하기 7m 더하기 1이 될 거거든.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전개를 갖다 해주게 되면은 7, 8에 56 m이 될 거고, 플러스 8에다가 1을 빼니까 플러스 7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걸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요 나에다가 뭐를 곱하면 얘가 되겠니?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8, 7에 56이고 7이니까 결국 나에 들어갈 내용은 7일 수밖에 없겠구나 가 되겠어. 이제 그래서 P하고 Q를 갖다가 더한 게 얼마겠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럼 둘이 갖다가 더하면 답은 15가 답이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 12번은 50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의 합을 갖다가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을 갖다가 나열을 해보면 우선 가장 시작은 1이 되겠지. 1. 그 다음에 6을 더한 7이 될 거고, 또 6을 더한 13이 될 거고,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 요 수들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50 이상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를 갖다가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수들의 모든 규칙은 6의 배수에서 1 더한 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6의 배수 중에서 50 이상의 수가 뭘까라는 걸 먼저 찾아주면 돼. 그러면 6, 8에 40, 6, 9, 54. 그지? 근데 구구단을 잘 못해. 그래서 6, 8에 48. 그지? 6, 8에 48이니까 하나 더 하면 49잖아. 그지? 50 이상이니까 6, 9, 54가 맞겠네. 그지? 그럼 6, 9, 54에다 하나 더 하면 55부터 시작이 되겠어. 그지? 55부터 시작될 거고, 거기에서 60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6을 더해주면은 61이 될 거고, 그 다음 6을 더하면은 67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맨 마지막 수는 뭘까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6을 100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6을 갖다가 나누면 10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40이 될 거고, 6, 5, 30, 66에 36, 66에 30, 16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6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96이 나올 거야. 그지? 그럼 96에다 하나 더하니까 여기는 97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을 지금 총 합을 갖다가 구해봐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 그지? 그럼 우선은 1번을 갖다가 먼저 구하게 되면 얘는 공차가 6짜리니까 6n으로 시작하면 되고,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는 6을 빼면은 49가 되겠지. 그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1번하고 하는 공식을 쓰면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97이 나오는 거 몇 번째 항일까? 라는 거 알아내면 되겠고, 그럼 49를 갖다가 빼주니까, 그럼 얘는 48이 될 거고, 48은 6에다 몇을 곱하면 돼? 6, 8에 48이니까 8번째 항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 얘 등차 수열의 모든 합은 첫 항과 끝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아까 몇 개였지? 8이었지? 나누기 2를 갖다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계산을 갖다 마저 해주면은 약분돼서 4 되고, 얘 둘이 갖다가 더하니까는 얘는 150
2가 나올 거고 곱하기 4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4, 2, 8 그 다음 5, 4, 20에다가 608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13번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렇게 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있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봐라 라는 내용이거든. 우리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서 각각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서 합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나오는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원하고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A고 B고 C고 D일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A하고 C하고를 더하면 파이가 된다.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주보는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여기랑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지? 우리가 삼각형 뭐 AB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요 길이 해갖고 뭐 AB 곱하기 사인 세타다. 요게 A이고 세타하고 여기가 AB라고 하면 이렇게 구한다 라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을 거야.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제 모르니까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두면 여기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세타에 관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 각각의 넓이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세타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코사인 법칙이 되겠어. 이제 아까 코사인 법칙을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써주게 되면 A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정리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A제곱을 갖다가 구해보면, 큰 삼각형이지. 큰 삼각형에서는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세타다 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두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해주면 여기 값이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으면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해서 그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죠? 그래서 우선은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식을 갖다 먼저 정리해볼게. 요 식을 먼저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짝수 공식이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2, 4, 5년이니까 코사인이 음수라서 부호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럼 얘는 4 더하기 9에다가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곱하니까 12가 되네.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16에다 더하기 25에다가 마이너스에 5, 4, 20에다 2 곱하니까 4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지? 그럼 얘를 좌변으로 보고 얘를 우변으로 보면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얘랑 계산을 하게 되니까 얘는 5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얘네들을 우변을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둘이 더하니까 41, 둘이 더하면 13, 넘어가서 13을 갖다가 빼주니까는 28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양면을 52로 나누게 되면은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 52로 나누는데 2로 약분하면은 얘는
26이 될 거고 24가 될 거고 14가 되겠네. 이제 그 다음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13이 되고 얘는 7이 될 거야. 이제 그럼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7이구나 라는 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써야 되는 공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공식을 갖다 써줘서 코사인 가지고 사인을 구하면 되겠어. 그리고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169분의 49가 될 거고 그럼 얘는 169분의 49를 갖다가 빼주니까 그럼 얘는 120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얘 나오는 거니까 얘는 13분의가 될 거고 얘는 4로 나누면 4, 3, 12. 그럼 얘는 2루트 30이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더 뺄 거는 없잖아. 그지? 여기서 우리가 2를 빼도 15, 3을 빼도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뺄 거는 없어.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얘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넓이, x1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주변의 길이가 2하고 3이니까 2 곱하기 3에다 곱하기 사인 세타인 13분의 2루트 30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정리를 하면 얘는 약분이 돼서 13분의 6 루트 30이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S2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S2는 2분의 1에다가 4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13분의 2 루트 3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약분하면 2가 돼서 얘는 13분의 20 루트 3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하는 건 넓이의 그 사각형이니까 S1과 S2를 합하면 얼마가 되겠냐가 될 거고 둘이 갖다가 합하게 되면은 둘이 통분돼서 13이니까 얘는 13분의 26 루트 30이 될 거고 약분해주면은 얘는 2 루트 30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 14번 첫째 항이 2짜리고 AN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AN 플러스 1번째랑 AN번째를 더해서 나왔다 라는 거고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대입해서 한다 라는 내용이었었지 우리가. 그 다음에 BN 수열에서 5번째까지를 합하면 95가 나온다 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걸 갖다 해석하게 되면 얘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를 했더니 얘가 95가 나왔다 라고 얘기한 게 되겠어. 그치? 그러면 B1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여기다 1을 갖다 넣어주면 될 거야. 여기다 1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얘는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2를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얘는 A2 더하기 A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얘는 A3 더하기 A4가 되고 마찬가지로 A4 더하기 A5가 되고 그 다음은 A6 더하기 A7이 되겠다 라는 거고 이걸 갖다가 다 합했더니 결국은 얘가 95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얘네들 보니까 A2가 2개, A3이 2개, A4가 2개, A5가 됐지. 잘못 썼네. 5고 여기는 6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네 갖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A1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갖고 A5까지 더하기 A6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95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공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럼 요거는 뭐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거 지금 몇 개 안 되잖아. 사실 여기 땡땡땡도 아니야. 여기가 A4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냥 바꿔줘도 상관없겠어. 얘는 A1 더하기 2에다가
얘는 A1 더하기 D고 A1 더하기 2D고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니까 얘를 다 바꿔서 계산하면 4A1 더하기 1, 2, 3, 4 합하면 10이니까 그럼 얘는 10D가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5D가 될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첫째 항은 8개에다가 2개 더하니까는 10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0D에다가 얘 더하니까 더하기 25D가 될 거고 그게 95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럼 2를 갖다 넣어주면 20이 될 거고 넘어가면은 75가 돼서 25D의 값이 75가 나올 거고 그럼 양변을 25로 나누니까 공차는 3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구하는 건 8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 더하기 7D가 될 거고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2라고 그랬으니까 2에다가 더하기 공차가 3이니까 3을 갖다 넣어주면 7, 3, 21 돼서 답은 23이 답이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 15번에서는 x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고 요 삼각 부등식을 갖다가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나누면 얼마냐 라는 거야. 삼각 부등식은 갖다가 우리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잖아. 삼각 부등식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푸는데 문제는 얘가 얼마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5분의 파이가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그래프를 접목해서 어떻게 구할지 한번 보자고. 그럼 얘 그래프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같이 그리면 되겠어. 그래서 우선은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잠깐만 미안 잘못 그렸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본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얼마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찾아보는 거야. 그 5분의 파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4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5분의 파이는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야. 그지? 그 5분의 파이를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가 바로 5분의 파이가 나오는 얘를 갖다가 뭐 K라고 하면 여기가 K가 되겠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K가 나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선을 갖다가 쭉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 K가 나오는 여기에 X값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 X값들. 여기랑 여기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얘보다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범위 요 값과 요 값, 요 알파랑 요게 베타가 될 거고 그 사이가 답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내가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만 이걸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둘의 값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그래프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요 값이 5분의 파이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5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랑 알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수는 마치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쓰는 공식이 있잖아. 그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공식을 여기서 접목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5분의 파이랑 알파를 더한 거는 결국 4분의 파이 2배, 2분의 파이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 유추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넘기게 되면 알파를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얘는 10분의 5파이, 얘는 10분의 2파이니까 빼주면 10분의 3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게. 이해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를 갖다 이제 구했으면 이제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의 중간에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2분의 파이랑 베타가 마치 간격이 똑같아서 등차수열을 이루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 같으니까 이걸 또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돼야 되겠다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알파가 10분의 3파이였으니까 넘기게 되면은 베타의 값은 10분의 10에서 10분의 7파이를 빼니까 10분의 7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구한 값을 갖다가 이제 갖다 넣어주면은 얘가 알파는 얘니까 10분의 3파이, 베타는 10분의 7파이. 그러면 약분이 돼서 답은 3분의 7이 답이 되겠다. 라는 거야.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 16번.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자, 봅니다. 우선은 네 번째 항이 4다라고 되어 있고, am 플러스 1은 해갖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 계산법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고, A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나 그럼 여기다가 1부터 5까지만 넣어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 그래서 하나씩 우선 넣어갖고, 쭉 정리를 먼저 해놔. 그러면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A2는 1을 집어넣게 되면 1은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1을 넣어야 될 거야. 그럼 얘는 A1-2K가 되는 게 확실하다.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세 번째 항을 구하면 2는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A2-2K다.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네 번째 항은 3을 갖다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A3-2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갖다 넣으면은 A5는 그러면 4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K 곱하기 A4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를 갖다 넣게 되면은 A6은 5를 갖다 넣었으니까 K 곱하기 A5 더하기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네 번째 항이 4다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주면 되겠어. 그럼 우선은 요 위쪽에서 보면은 요 A2는 얘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우선 놔두고 요 다음 거 요걸 써먹어야 되겠지. 요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A6을 갖다가 구해야 되거든. 근데 A6은 얘로 구해지는 거고 얘는 얘로 구해지는 거니까 이게 4잖아. 그럼 여기다 4를 넣잖아. 그럼 얘는 4K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걸 갖다 여기다 또 넣으면 될 거야. 여기다 또 갖다가 넣게 되면은 얘는 K배를 하니까 그럼 얘는 4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야 얘랑 같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또 A1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럼 얘는 A1-4K가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세 번째 항이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A1-2K가 되겠지. 그죠? 그럼 내가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요게 같다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K 모르는 거 하나, 첫째 항 모르는 거 하나니까 결국은 식을 두 개 만들면 연립해서 풀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 우선은 정리한 것부터 정리를 하면 A1 더 마이너스 6K가 4다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니까 얘를 넘길게. 그러면 A1이라는 것은 4K의 제곱 그 다음에 2K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둘을 연립해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 될 거야.
그러면 A1 대신에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정리를 다시 해주게 되면은 얘는 4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야.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그럼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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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위에가 밑에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A1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랬으니까 그러면은 A1을 어디다가 구하면 될까? 여기다 구하면 되겠네. 그지? 여기가 지금 K하고 A하고 같이 갖다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A1은 6K 플러스 4가 될 거고 요 중에서 뭘 집어넣어야지 최소가 되겠냐라고 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되겠지.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답은 1이 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대입해 놓고 하나씩 문제를 주어지고 가지고 문제를 접목해서 풀어가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 17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둘이 더한 게 얘고 4개 더한 게 얘일 때 9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니까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접목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부터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은 공비를 모르니까 공비를 R이라고 두고 이렇게 첫째 항도 모르니까 A1이라고 두고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 그러면 얘는 R-1분의 첫째 항은 A3이 되겠지. 그 다음에 R의 항의 개수 2개 마이너스 1이다. 가 돼서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겠어. 요거 그냥 유리화를 바로 해줄게.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갖다가 분자음로 곱하니까 그럼 얘는 4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 1로 바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4개의 항의 합인 거니까 그럼 얘는 R-1분의 첫째 항이 5번째 항인 거지. R의 항의 개수는 4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지금 24의 루트 2 더하기 1이다 라는 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갖다 연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 나눠주게 되면은 똑같으니까 약분, 약분이 될 거고, 그지? 그러면 분모, 분자 남는 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좌변은 얘를 바꿔줄게. 그럼 얘는 AR의 4제곱에 얘는 합차 공식을 쓸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AR의 제곱이 될 거고 R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가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런 걸 보면 아 이거 합차 공식으로 해갖고 얘가 약분이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나누게 되면은 약분이 될 거고 그럼 계산하면 얘는 6분의 1이 나오겠지. 그죠? 그럼 요거 나머지 이제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 약분, 첫째 항 약분, 그 다음에 요것도 약분해주면 얘가 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남는 것만 정리하면은 R제곱 곱하기 R제곱 더하기 1이 6분의 1이 되는 거고 양변 역수 시켜주면은 얘는 R의 4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야. 역수해주고 6을 좌변으로 넘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더 풀 수 있는 거를 갖다 보게 되면은 6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고 위가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R제곱 해주면 되겠지. 복 2차식의 인수분해한 그럼 얘는 R제곱의 값이 결국 몇 나오겠어? 결국 여기 다 들어있는 거는 R제곱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가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럼 제곱해서 2 되는 걸 찾으면 R은 뿔마 루트 2가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밖에 안 되겠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물론 첫째 항이 양수라는 가정일 때야. 그치?
그리고 공비가 음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첫째 항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래서 공비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첫째 항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아홉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첫째 항이 있는 곳이 여기가 제일 만만할 것 같아. 그래서 루트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2가 되겠지. 그 다음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4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이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하면 되고 얘는 1, 2가 사라질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얘는 2a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은 4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 양변 나눠주고 2로 양변 나눠주면 결국 첫째 항은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아홉 번째 항인 거니까 그럼 아홉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를 8번 곱하게 되는 거고 그럼 첫째 항이 2가 나왔고 공비가 루트인데 그걸 8번 곱하니까 16이 나와서 답은 32가 답이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 18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에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한 거거든. 그럼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림을 그려갖고 임의대로 그려주면 되겠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려. 그래서 AB가 5고 6이라고 했으니까 짧은 변이 5라고 하면 되고 긴 변이 6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AB가 5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B라고 하면 이렇게 ABCD를 놓을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각 ABC는 결국 ABC니까 요 각을 말하고 요 각을 그냥 세타라고 주면 되겠어. 그럼 얘가 얘기해 준 거는 결국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한 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삼각형 BCD야. 삼각형 BCD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BCD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갖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내저번을 그렸을 때 여기다 내저번을 이렇게 그려갖고 요 내저번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 그 내저번의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알아내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은 우선은 내저번, 삼각형의 내저번이 나왔을 때 나오는 공식이 있죠. 이게 암동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각 변의 길이가 ABC라고 하면 얘 반지 이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요 넓이는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라는 공식이 있죠.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야. 그러면 내가 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갖다가 이제 구하게 하려면 내가 지금 뭘 구해야겠냐면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돼. 그지? 그럼 여기가 우선 5라는 건 내가 알잖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지?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돼? 요 BD 길이를 알아야 돼. 그지? 그럼 요 BD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뭘 알면 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는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돼. 근데 우리가 여기가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코사인을 갖다가 구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게 되면 얘는 짝수 공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삼각형이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2호탄 두 변의 사인 세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다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해 갔죠? 그지? 그럼 우선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요 변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요 x를 먼저 구할게.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x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얘인데 얘가 지금 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구나.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25 더하기 36에다가 플러스 되고 약분 돼서 2 되고 그러면 얘는 플러스 20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는 61에다가 더하니까는 81 정확하게 제곱수가 나왔네. 그지? 그럼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x의 값은 결국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 x가 이제 9라는 걸 알게 된 거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ABC는 모두 다 구한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건데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죠? 근데 사인은 파이를 만났을 때 짝수 공식이라서 결국 얘는 이 약분할게 이거는 약분은 3되고 얘는 15되고 얘는 사인의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나는 얘만 얼마인지를 갖다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무슨 의미가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관계가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코사인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될 거고 넘어가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은 9분의 8이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의 값은 뿔마가 나오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파이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3분의 2루트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얘는 10루트 2가 나오겠구나. 가 되겠지, 그지? 그럼 10루트 2를 갖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정리된 식을 갖다가 여기다 써주면은 10루트 2라고 하는 애는 갖다가 A, B, C를 더하니까 요 세 개를 더하면 몇 나와? 20 나오겠네. 약분돼서 얘는 10 R이 되겠지. 그럼 양변을 내가 10으로 나누니까 결국 반지름의 값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예저번에 넓이를 갖다가 구하랬으니까 그러면 파이R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니까 2파이가 결국 답이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 조금 어려웠지만 뭐 공식을 잘 알고 대입만 시켜서 잘 구하면 되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 19번.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같이 잘 따라와봐. 자, x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까지다 라고 했고, 요거는 삼각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삼각 방정식은 사인은 k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n을 나눠서 사인 x가 n분의 a구나 라고 바꿔놓고 해석을 시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방정식을 풀 때는 그래프로 이제 풀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거의 합을 갖다가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 라는 걸 해석하면 되겠는데, 우선 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n분의 a가
어디 써야지 둘분의 합이 파이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이 n분의 a가 기본적으로 양수였다고 가정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둘분이 얘랑 얘가 나와서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수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는 무슨 수열을 이룰 거라고? 등차 수열을 이룰 거라고. 그래서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하고 같다는 게 성립할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하게 되면 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직선이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이 여기가 나와서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얘의 두 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3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요지는 요 n분의 a가 0하고 여기 1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 n분의 a라고 하는 애는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등호는 또 따로 알아봐야겠지. 얘가 등호일 때는 근이 어떻게 돼?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내려가다 0까지 한번 내려가봐. 0까지 내려가게 되면 두 분이 0하고 파이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0하고 파이가 나오는데 여기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 0하고 파이를 더하면 파이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합을 갖다가 AN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A1이 뭘까? 라는 걸 찾아내면 되겠어. 그럼 A1은 n에다가 1을 넣었잖아. 여기다 1을 넣었으면 A의 가능한 숫자는 뭐야? 1도 안 돼. 그지? 여기 0밖에 안 되지, 사실 0밖에. 그죠? 그래서 얘는 0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A2를 갖다 이제 구해봐. 그 A를 갖다 2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2를 넣으니까 여기에는 가능한 숫자가 뭐가 있냐? 그러면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를 갖다가 3을 갖다가 구해보면 3을 갖다 넣으면 A의 가능한 숫자는 1하고 2가 가능할 건데, 그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2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마찬가지 구하면 얘가 4니까 그럼 얘는 A가 가능한 건 1하고 2하고 3이 되고, 그 합을 구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아, 그럼 규칙이 뭔지 알았지, 그지?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거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해갖고 열 번째 항까지 하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갖고 어디까지 합이 되겠어? 9까지 합이 되겠지. 5까지는 4까지 합이고 네 번째 항은 3까지 합인 거니까, 그죠? 그럼 결국 나한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에는 이 수들의 모두 합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해라 라는 거야. 이해갔죠? 그 문제가 이제 바뀐 거야. 결국 나한테 물어본 이야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해갖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까지를 합하면 얼마냐? 라는 거고, 이걸 잘 못 구하겠다라고 싶은 사람은 빠르게 계산을 빨리 하면 이걸 풀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은 계산을 빨리 하도록 하고, 조금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 이 수열의 첫째 항이 얘고, 둘째 항이 얘고, 셋째 항이 얘고, 얘는 아홉 번째 항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이걸 무시하고 이제 어차피 구하는 게 이거라는 확정돼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합을 갖다 이제 구하려면은 나는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겠고, 이 수열의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까지의 합, 세 번째 항은 3까지 합인 거니까 얘는 K번째는 K까지의 합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합하는 거니까 여기다 시그마를 씌워서 K는 1부터 9번째까지니까 9까지를 갖다 계산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첫 항과 끝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K 곱하고 나누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요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가 돼? 시그마 K제곱 공식, 시그마 K 공식이 되겠지.
그럼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6분의 9 곱하기 n 플러스 1, 10 곱하기 2n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는 1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K가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9 곱하기 10이 될 거야. 이제 그럼 약분해주게 되면 얘는 3, 3 약분하니까 2 되고 3 되고, 약분하게 되면은 5가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15 곱하기 19네. 선생님이 암산을 잘 못해. 그래서 15, 19 곱하기 15를 이렇게 딱 계산하게 되면은 5, 9, 45에다가 5니까 95. 그 다음에 1, 9가 될 거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285가 되겠지? 285. 그럼 여기 285에다가 그럼 얘는 약분해서 5가 돼갖고 5, 9, 45. 그럼 얘를 갖다가 둘이 더하게 되면은 결국 얼마가 나와? 둘이 더하면은 30이 나오나? 그죠? 그럼 얘는 약분해갖고 계산해주면은 165가 나오겠구나. 그죠? 결국 답은 165가 답이 되겠군요. 라는 거야. 이해 갔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 20번. 자, 20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삼각형을 임의대로 우선은 너희들이 그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선생님은 항상 삼각형을 그릴 때 똑같이 그리지. 우선은 일반 삼각형을 갖다 그려놓고, 그다음 문제를 보면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여기서 지금 우선은 ABC가 있다라는 거니까 ABC를 표현하고, BC의 길이가 루트 1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14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 어딘가에 P가 있다 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지. 이제 그래서 P를 갖다가 그려갖고 삼각형을 갖다가 두 개를 그려서 여기로 두 개로 나눠갖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관계를 보는데, 지금 문제가 얘기한 게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R1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원을 갖다가 그렸을 때, 요 외접원에서 반지 이름을 갖다가 R1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의 외접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외접원이 나올 거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우리가 R2라고 하겠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R1하고 R2하고의 그 비율이 1대2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우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는 걸 해석을 해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1대2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떠오르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변의 길이랑 각에 대한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 원과 이 원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요 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 각을 내가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서 사인 세타 값과 이 반대쪽 값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인 값을 생각해 봤을 때 요 사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사인과 여기 사인이 같으니까 결국 요 길이 요 사인 A분의 요 A 길이는 요 사인 세타분의 요 길이랑 비율이 1대2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뭐 이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놓고 우선 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B가 되겠지. 얘는 2R2랑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로 식을 만들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는 C가 되겠죠. C는 2R1과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R1과 R2의 비율이 1대2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도 여기하고 얘하고 비율이 1대2가 돼야 돼. 이제. 그러면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짝수 공식이니까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C는 요거 대 사인 세타분의 B라는 비율이 1대2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양변에 사인 세타를 갖다 곱하게 되면 결국 C 대 B의 비율은 1대2였다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대2니까 얘를 이제 바꿔서 요걸 C를 K라고 놓으면 B는 2K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C가 아니라 K로 바뀌고 얘가 B가 아니라 2K로 바꿔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과 지금 코사인이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내각은 합이 180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180 이내의 각들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결국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각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면 결국 B라는 것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4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B 더하기 C의 각도는 3분의 파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내가 이 사실로 뭘 알 수 있느냐,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3분의 파이였다는 거야. 근데 삼각형의 내각은 전체 합이 180도잖아. 그럼 합이 60도니까 그럼 여기 각도가 결국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3분의 2파이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려면 나는 뭘 알아야 돼? 요 하나의 각과 양쪽 사이의 길이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K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거는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4로 주어졌거든.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제곱은 14는 K의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걸 풀면은 K 값이 나올 거고, 그럼 길이가 나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풀어봐. 그러면 얘는 요거 계산하니까 5K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은 얘랑 사라지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2K 제곱이 될 거야. 얘가 14와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얘는 7K의 제곱은 14가 되고, 그럼 K의 제곱은 2가 돼서 K 값은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 2일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럼 이제 K 값이 나왔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해주면 되겠어.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곱이니까, 그럼 얘는 2K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의 3분의 2파이를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구나 받을 거고, 그거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 그러면 얘는 약분 되고 루트 25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120도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럼 약분이 돼서 결국 답은 루트 3이 답이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 21번. X 범위가 요 범위로 나와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삼각 방정식이지. 삼각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합을 갖다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삼각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올 거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사인은 K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면을 2로 먼저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양면을 먼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사인의 6x 마이너스 4분의 8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x가 아니면 얘를 갖다가 t로 치환한다 라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얘는 sin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t를 찾아서 다시 x를 찾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럼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를 갖다가 구해줘야 될 거고, x가 0부터니까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2파이에 4분의 파이를 빼니까 얘는 4분의 7파이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이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4분의 7파이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그러면 4분의 7파이는 얘랑 얘의 중간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서 그래프를 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있으니까 얘도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거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건데,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근이 여기가 두 개의 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우선은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걸 먼저 찾아보면,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게 언제야? 30도일 때지, 그지? 30도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t의 값이니까 t 대신에 넣어서 이제 x 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6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7파이다 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넘겨서 계산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를 먼저 갖다 풀어보게 되면은 6x는 갖다 넘기니까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갖다가 빼니까, 그럼 얘는 12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12분의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돼서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1이 나올 거고, 그 양면에 6으로 갖다가 나누게 되면은 그때 x 값을 갖다가 찾으면 그때 x 값은 72분의 1파이가 나오겠구나.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풀면은 얘는 6x는 12로 통분하니까 12분의 얘는 2배 하니까 14가 될 거고, 얘는 넘어와서 3배 하니까 더하기 3이 돼서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x의 값은 얘는 6으로 나누니까 72가 될 거고, 얘는 17파이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답이 얘랑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답은 72분의 1파이랑 더하기 72분의 17파이가 나올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은 72분의 18파이가 될 거고, 그럼 약분하게 되면은 48에 32, 4로 약분되겠네, 그치? 18로 약분해서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4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22번 문제가 좀 어려워. 경우를 많이 나누는 문제에 해당돼. 우선 문제가 첫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 같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0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를 갖다가 해석해보면, 얘를 an 플러스 1은으로 정리해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보면 an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음 번째 항은 전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나왔다라는 거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 플러스 1번째가 3an이 된다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다음 번째 항은 그 전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나온다라는 거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수열은 어쩔 때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을 건데 이 다섯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첫 번째랑 지금 네 번째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은 이 A4가 최대와 최소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먼저 알아내면 이 A5의 최대 최소를 갖다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A4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우선은 얘가 처음부터 모두 다 등차 수열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은 A1-2일 거고, 세 번째 항은 A1-4일 거고, 얘는 A1-6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같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말이 안 되지, 그지? A1에다가 뭘 넣어도 둘은 같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사실상 불가능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한 번은 등비 수열이고, 한 번은 등차 수열일 수 있는 거거든? 나머지는 등차 수열일 수가 있지. 그래서 A1에서 한 번은 등비 수열이야. 그럼 공비가 3짜리야. 그럼 3A1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A1-2에 3A1-4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은 A1이 3A1-4랑 같은 거고, 그럼 넘겨보면은 이 A1은 4가 돼서 A1이 2가 된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국 4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갔죠?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이 여기가 등비 수열이 아니라 여기가 등비 수열일 수도 있거든. 나머지는 등차 수열이고 여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가는 것만 등비 수열일 수가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수열을 나열해 보면 첫째야. 등차 수열이니까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3배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3A1인데 이제 A1은 생략할게. 그럼 3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빼니까 3A 마이너스 8인 수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이거 갖다 풀어볼게. 그럼 A1하고 3A 마이너스 8이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넘기니까 2A는 8이 돼서 A는 4구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었고 A는 4가 나왔지. 그러면 얘가 4가 되겠다. 될 거야. 요 위에서 잘못 풀었네. 얘가 지금 A가 2니까 얘가 2구나. 라는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공비가 3짜리일 경우를 봤고, 세 번째에서 공비가 3짜리일 수가 있으니까, 그 A에 A-2에 A-4에 공비가 3짜리면은 3A-12가 되겠지. 그래서 또 얘랑 얘가 같다는 거니까, 그럼 얘는 A 더 A는 3A-12가 돼서 A 구하면 6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6이 되겠구나. 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2개 있을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공비가 2개를 공비를 했을 때, 그러면 A랑, 그 다음 3A, 그 다음 9A,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일 때 2를 뺀 거, 그럼 9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은, 그때 A 값을 구하면 A는 9A 마이너스 2니까 넘겨서 A 값을 구하면은 8분의 2가 돼서 9분의 2가 되겠지.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4분의 1이구나.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쪽에서 공비일 수도 있지만 여기 공비고 여기 공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에 3A의 등차 수열, 3A-2의 등비 수열, 3 곱하면 9A-6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둘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다를 갖다가 풀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니? 바로 풀게. 넘기면 8A 6이 되니까는
8분의 6이 돼서 얘는 4분의 3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공비가 여기랑 여기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a에 a-2에다가 3을 곱하면 3a-6이 될 거고 3을 곱하면 9a-18이 될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넘기면 8a 그 8로 갖다가 나누게 되니까는 얘는 4분의 9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공비가 3짜리 공비 수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a에 3a의 제곱에 3을 곱했으니까 9a에 12a가 될 거고 그럼 얘랑 같으려면은 결국 a가 0이 돼야 되겠다 라는 거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여기서는 다음 항에다가 3을 곱해야 최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최대는 6일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12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곱하면 18이 될 거고 나머지 3을 곱해도 18보다 큰 건 없으니까 결국 최대 m의 값은 1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가 되려면은 이제 네 번째 항에서 2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2를 뺀 것 중에 최소를 갖다가 찾아보면은 결국은 얘가 되겠지. 0일 때 2를 뺀 거. 0일 때 2를 빼면은 최소값 스몰 m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 계산한 결과는 빼니까 답은 20이 답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하지만 경우를 하나씩 나누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수학적 기능법 문제야. 문제를 같이 볼게. 얘가 성립함을 갖다가 증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보면은 n이 p일 때라는 게 있고, 중간에.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일 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k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를 원래 증명했었던 건데, p로 이제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다 p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갖다 보이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n이 모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에 들어갈 내용은 p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우선은 답을 구할 수 있겠어. 사이즈 각본에 의해서 구해진 거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막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네모 박스가 나왔을 때, 이 등호가 나왔을 때, 이게 둘이 왜 같은지를 보고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갖다가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좀 정리가 쉽지는 않을 거야.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정리해볼게. 얘랑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봐야 돼. 왜냐하면 얘를 넘겨서 뺄 거거든. 그럼 넘겨서 뺐을 때 이 식이 지금 둘이 똑같잖아. 그지? 그럼 다른 차이는 여기가 p까지와 p 플러스 1까지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좌변으로 넘겨서 얘를 빼면 1부터 p까지는 다 사라지는 거고 p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은 거만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p 플러스 1을 갖다 넣게 되면 2에다가 p 플러스 1제곱 더하기 p 더하기 1에다가 p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2p 플러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지금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지? 이게 넘어가 사라진 거니까. 그럼 얘 둘이 같은 걸 보니까 얘는 똑같잖아.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얘는 2p 플러스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2p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등호랑 요 등호는 또 왜 같을까라는 걸 봐야 되거든. 요게 조금 어려워 보여. 자, 요거랑 마찬가지로 나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차이점을 보니까 우선 얘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1이라는 게 여기 사라졌거든. 그지? 그럼 요 1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전개를 한 게 여기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전개를 하면서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얘도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사라지면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P까지 그 다음에 2K 플러스 2가 남을 거야. 이게 남는다고? 얘 넘어가서 빼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전개를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 내가 전개를 하는데 얘를 보면은 얘랑 얘랑 지금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따로따로 전개를 하면 돼.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2의 P 플러스 1제곱에 2P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더하기 P 플러스 1에다가 2P 플러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나머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2를 갖다가 빼내서 앞으로 꺼내오면은 얘가 결국 얘가 결국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 나머지가 결국은 이 나에 들어갈 내용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계산을 해갖고 풀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하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 얘였다 이게 fx, fp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얘는 8이 나올 거야 이제 그 다음에 gp라고 하는 애는 얘가 gp라는 거거든 그지? 거기다가 1을 넣었으니까 그럼 p에다가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여기다가 1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얘는 사라진 거고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부터 1까지니까 그냥 1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1만 넣으면 얘는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다 1을 넣으면은 2 곱하기 얘는 6이니까 12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얘는 16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P 플러스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5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5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올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더하니까는 얼마나 나오겠어? 30이 답이 되겠군요. 그러면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 24번 등차 수열인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아홉 번째 항까지가 90이고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선생님은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쓰는 공식이 첫 항에다가 더하기 끝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곱하고 나누기 2를 한다. 라는 공식만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그러면 S4라고 하는 걸 갖다 구하면 얘는 첫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4개 곱하고 나누기 2를 했더니 얘가 10이 나왔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까지 항의 합을 갖다 구하게 되면은 얘는 첫 항하고 아홉 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9개 곱하고 나누기 했더니 얘가 90이 나왔다 라는 거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약분에서 2가 될 거고 넘어가서 나누게 되면 5가 나오겠지 그럼 A1 더하기 A4가 5구나 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은 넘겨서 곱하고 9로 나누니까 그럼 10에다가 21 곱하니까 20이 되겠네 그럼 A1 더하기 A9가 20이구나 요 둘을 갖다가 내가 연립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얘는 2A 플러스 3D가 5가 나올 거고 얘를 정리하면은 얘는 2A 플러스 8D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 연립하게 되면은 빼주면 될 거고 빼면 사라지고 빼면은 마이너스 5D가 될 거고 빼면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공차는 3이었구나 라는 거고 그럼 3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9가 될 거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첫 계항은 마이너스 2구나 나올 거야 이제? 그러면 결국 1번 항을 구하면 공차가 3짜리니까 3n으로 시작하면 되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16번째 항을 갖다 합을 구하겠으니까 얘는 첫 항에다가 더하기 16번째 항에다 곱하기 16 나누기 2를 해주면 답이 되겠다가 될 거고 첫 항은 마이너스 2니까 그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16번째 항은 여기다 16을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다 16을 넣으니까 6, 3, 18에서 48에다가 5를 빼니까 43이 되겠네 43을 해주고 곱하기 16 나누기 2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니까는 얘는 41 곱하기 얘는 2로 나쁜데니까 8 되겠네 그럼 얘는
8을 곱하고 4, 8이 30이니까 328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논술형 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마찬가지로 우선 삼각형을 임의대로 하나를 갖다가 그려. 이렇게 가장 짧은 게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를 쓰고, 그다음 가장 긴 게 4니까 여기다 4를 쓰고, 루트 10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 그럼 AB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내가 AB라고 두면 AC가 루트 2니까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지.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B를 갖다가 구해라 라는 거야. 그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지? 공식이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코사인 B의 값은 2 곱하기 얘를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얘 제곱하면 16, 얘 제곱하면 10에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는 8 루트 10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은 26에다가 2를 빼니까 24가 될 거고, 약분하게 되면은 8, 3, 24니까는 루트 10분의 3이 될 거고, 유리화 작업해주면은 10분의 3 루트 10이 첫 번째 답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10분의 3 루트 10이구나. 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고 그랬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식이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이값으로 구한다. 라는 공식이니까 그 공식에다 넣어주면 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B에 대한 정보인데 코사인 B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사인 B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공식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 갖다가 대입해갖고 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어. 그러면 사인 제곱 B의 값은 1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얘를 제곱하면 10분의 9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를 갖다 빼니까 얘는 10분의 1이 나와서 결국은 사인 B의 값은 뿔만데 얘는 기본적으로 예각이니까 둔각이어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되겠구나.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쓰면 되니까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을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곱하기 사인 B니까 루트 10분의 1이 될 거고, 약분 해주면은 결국 값은 2가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바깥쪽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야. 그지? 사인 법칙을 갖다가 여기다 할게.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요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인 B분의 요 길이 루트 2가 이해할 것 같다라는 공식이 되겠고, 사인 B가 지금 루트 10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 루트 10분의 1을 갖다 넣어주면은 얘는 뭐 나오겠어? 정리하면은 루트 20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 2로 나누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0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의 값은 2분의 루트 20인데 뺄 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뺄 거 빼면은 2루트 5가 되겠네. 그럼 약분해서 루트 5가 최종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서술형 2번에서 요구하는 답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고 많았습니다.